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UC&C 프로덕트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는 민경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참석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월말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는 부분은 링크 서버 2010 호스팅 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국내 많은 이제 호스터분들께서 이제 익스체인지하고 쉐어포인트는 호스팅을 많이 이제 하시고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링크 서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링크 서버가 약 1년 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 멀티 테넌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호스팅용으로는 사실 사용이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링크 서버 2010 호스팅 팩이 한 작년 말경에 출시가 되면서 바로 호스팅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먼저 링크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에 비해서는 링크가 가장 최근에, 즉 마지막에 출시된 제품이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링크가 전혀 새로운 제품은 아닙니다. 이전에 OCS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오피스 커뮤니케이션 서버가 있었고 그 전에 또 LCS라는 이름으로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사실 링크라는 제품이 매번 출시될 때마다 사실 제품 이름이 좀 바뀌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LCS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명맥을 이어온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지금 본사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중에 7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금 링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링크의 가장 최고급 기능인 텔레포니 기능, PBX를 대체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 기능을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300만 명. 그리고 텔레포니 유저, 그러니까 전화를 사용하는 IP 텔레포니가 되겠죠. 사용자의 증가율이 250%라는 지금 통계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엔터프라이즈 중에서 링크 보이스 플랜을 이제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이제 트라이하는 쪽이 86%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우측에 있는 9개의 기업들이 대표적인 링크 도입 기업들입니다. 보통 아직 보이스는 국내에서도 최근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호스팅 기능에선 보이스 기능이 이제 조금 온프레미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프레미스하고 사실은 제가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따가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링크를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링크 IM이나 그런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라 최고급까지 기능까지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볼 때 링크의 기본적인 기능, IM이라든가 컨퍼런싱 기능을 사용하는 고객 수까지 따지게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존재를 하겠죠. 사실 해외 사례만 많이 보여드리면은 와닿지가 않으세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럼 국내는 어떻게 하냐? 국내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의 회계연도 기준으로 FY11이면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에 215개 고객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전 버전인 OCS나 LCS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링크 출시 이후에 링크의 도입 고객 기업 수입니다. 그리고 FY12,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사실 회계연도상으로는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번 달이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이번 달까지의 지금 나오고 있는 고객 수가 92개사. 그래서 총 307개의 기업에서 사용 중입니다. 상당히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성장률이나 도입률이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본사에서조차도 성장률을 표현할 때 하키스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키스틱 아시죠? 나이키 로고처럼 생긴 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스터분들께서도 기존에 호스팅 하시던 제품들에 비해서 보다 많은
어떤 기회를 창출하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익스체인지 쉐어포인트 링크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UC&C 밸류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산성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이미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시면서 이미 증명된 기능성이나 가치가 되겠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링크 서버 2010 호스팅 팩에 대한 목차를 말씀드리면은 각 이제 기본적인 서버 역할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념적인 아키텍처 말씀을 드리고 그 도입을 계획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요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주요 내용들에 대한 요점이 되겠고요. 제가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위 아키텍처는 가장 최상위 개념적인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 우측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액티브 디렉토리의 다니엘 포리스트 안에 익스체인지와 링크가 공존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이 구성도를 보시면 사실 링크를 제외한 이 액티브 디렉토리 포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지금 호스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그 안에 링크가 하나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서버 서비스 팩 2하고 링크 서버 설치 후에 이제 서버 2010 호스팅 팩을 배포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구축이 가능하시고요. 공용 테넌트 제가 뭐 편의상 제가 한글로 다 해석을 했는데 한글이 오히려 더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엔지니어 분들 중에 용어가 그래서 좀 어색하더라도 좀 감안을 해서 봐주시고요. 예. 간혹 영어를 또 너무 많이 써놓으면은 한글화를 왜 안 해주냐 세션 발표 자료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일단 최대한 용어들을 일단 한글로는 바꿨습니다. 감안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테넌트당 오유 1개 그리고 그 하위에 이제 사용자들이 한 오유 안에 이제 구성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 테넌트 간에는 페더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페더레이션은 사실 기존의 온프레미스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각 어떻게 보면 기업 단위가 되겠죠. 기업 단위 내지 뭐 지형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해외 법인들이 각 테넌트를 구성해서 연동하는 방식. 그래서 마치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각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회사 간에 한 회사인 것처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페더레이션 구성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호스팅 하시다가 각 다른 테넌트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 또는 뭐 협력사 간에 뭐 페더레이션 요청이 요구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키텍처가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각 서버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컨퍼런싱이나 이런 음성 쪽 전화 기능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SIP 트렁크 프로바이더를 국내에서 선정을 하셔야 돼요. 사실 그 본사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은 SIP 트렁크 제공 업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인증을 받은 업체 목록이 있어요.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국내에 그 목록에 해당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그 기술적으로는 다 모든 이통사가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 통신망 사업자,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연동이 지금 가능한 방식이고요. 뭐 특별히 뭐 제약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증을 받았느냐의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조만간에 좀 인증이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체인지 서버 2010 서비스 팩 2의 서버 롤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뭐 익스체인지 호스팅을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 그리고 허브 트랜스포트 서버죠. 허브 전송 서버, 그리고 사선 메일박스 서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UM 서버, 통합 메시징 서버로 크게 구성이 되고요.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익스체인지 서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이제 링크 서버 2010 서버 역할을
제가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호스터 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AV 회의 서버입니다. 그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싱 서버롤이고요. 그 뭐 이름 그대로 오디오 비디오 회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서버 함께 배치되거나 뭐 단일 서버 또는 AV 회의 서버 풀로 별도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서버 역할에서 지금 이렇게 별 모양의 표시가 있는 서버들은 대부분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 호스터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풀 단위로 도입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의 권장 가이드가 되겠고요. 좀 이제 참고하시기 편하시도록 이제 좀 소위 이제 좀 도입 전에 좀 어느 정도의 서버 수량이 필요할지 또 이게 또 라이센스랑 직결되다 보니까 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사용자 수도 그렇고 서버도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서버당 어느 정도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저희 각 서버 롤 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V 서버 같은 경우는 2만 명당 하나의 AV 회의 서버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엣지 서버는 뭐 익스체인지에서도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 엣지 서버는 같은 개념으로 그 최앞단에서 방화벽 외부에 있는 사용자, 결국에 외부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일단 처음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중재 서버는 미디에이션 서버입니다. 미디에이션 서버가 바로 그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기능, IP 텔레포니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중재 서버는 링크 서버 인프라와 PSTN 망, 게이트웨이, IPPBX 또는 SIP 트렁크 간의 신호 및 미디어 구성의 그것을 변환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전 버전인 OCS에서도 IPPBX 기능을 일부 제공을 하거나, 근데 사실 일부 제공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어폐가 있었어요. 거의 그냥 기존 IPPBX에 그냥 연동되는 방식으로 존재했었는데 링크에서는 사실 대체가 가능합니다. 뭐 호스터분들도 사내에 또 업무용으로 IPPBX를 갖고 계신 경우에 뭐 IPPBX를 링크로 교체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가 편의성 면에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까 앞단에서 그 해외 사례 보여드릴 때 스프린트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한 수십여 개, 제 기억에 한 50여 개 정도의 PBX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링크를 도입하면서 단 2곳으로 대체시켰습니다. 미국 전국에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링크 출시될 때 그 첫 사례로서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고객분들이 상당히 놀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서버입니다. 말 그대로 모니터링 서버 역시 기본적인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서버를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보이스라든가 그 음성 화상회의 하는 내역들을 다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링크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통신망 또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그 ROI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기에는 가장 적절한 서버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서버 같은 경우는 그 보관 서버, 아카이빙 서버죠. 같이 배치된 경우 최대 10만 명까지 사용자가 지원이 되고요. 뭐 하나당 단독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25만 명까지 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보관 서버죠. 아카이빙 서버입니다. 아카이빙 서버는 오히려 해석을 하니까 더 생소하네요. 아카이빙 서버는 사실 아카이빙 서버가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았어요. 사실 금융권 쪽에 특히 금감원 지침에 따라서 그 사내 메신저나 뭐 메일을 다 아카이빙을 해라. 보안상의 이유로. 또는 최근 기업들이 그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내역들이 법안들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지금 아카이빙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많고요. 익스체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지금 익스체인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익스체인지의 경우에도 아카이빙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링크 역시 화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렉터 서버 역할은 그 링크 서버 사용자 요청을 인증해서 말 그대로 디렉트를 하는 거죠. 그 적절한
서버로 사용자의 연결을 연결시켜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디렉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액세스하는 사용자 15,000명당 하나의 디렉터 서버를 배포하는 것이 저희의 권고 사항이고요. 그리고 역시 고가용성을 위해서 2개 이상 디렉터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하는 기능은 호스팅 팩, 결국 링크를 호스팅하실 때 최종 엔드 유저, 고객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능들은 제가 지금 3슬라이드에 걸쳐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뭐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성이 아닌 피처들 있고요. 대부분 이제 IM 기능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여러 가지 뭐 컨퍼런싱 기능, 뭐 상태 정보. 사실 링크를 사용하시면서 가장 사용자가 처음에 가치를 느끼는 부분이 상태 정보죠. 이메일을 사용하던 쉐어포인트를 사용하던 모든 사용자 이름이 표시되는 곳 옆에는 전부 상태 정보가 표시됩니다. 링크 데모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상태 정보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그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오피스,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에 다 통합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단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또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사실 이것만 보시면은 잘 비교가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까지 그냥 빨리 보여드리고 제가 엑셀 파일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그걸 거예요. 호스팅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분명히 온프레미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온라인 서비스, 뭐 오피스 365하고 분명 기능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예. 지금 보시면은 가장 좌측에 있는 부분이 링크 서버 온프레미스 버전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버전,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링크 2010 호스터 팩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기 편하도록 아예 호스터 팩에 해당되는 기능들은 녹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시켰고요. 그래서 오히려 왼쪽만 보시면은 링크 호스터 팩이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구축 형태하고 비교하시려면 이쪽을 봐주시게 되면은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보시면은 지금 쭉 이쪽에 보이스, ASP 인테그레이션, 클라이언트 서포트 기능들이 있고요. 조금 아쉽게도 아직 링크 모바일이 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호스터 팩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향후에 로드맵이 아직 저도 전달받은 사항이 없는데 확인이 되면은 뭐 메일 또는 다른 방법으로 뭐 파트너 페이지 쪽에다 제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DNS 디자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능을 보여드렸고 이제 도입을 하시기 전에 그 배포 계획을 세우실 때 고려하셔야 될 부분 DNS 디자인입니다. 일단 링크 서버 2010 DNS 부하 분산 사용 관련한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링크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 센터 간의 부하 분산을 위해서는 디렉터는 아까 말씀드린 서버 역할이죠. 디렉터 서버 롤은 내부적으로 반드시 FQDN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하 분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SIP 도메인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링크 서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최상위 아키텍처 보여드렸습니다. AD 안에서 다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고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서버 역할별로 부하 분산 기술이 적용되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윗단에 있는 그 링크 디렉터부터 엣지 서버 프론트 엔드 그리고 미디에이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까지는 다 아웃바운드까지죠. DNS 부하 분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디에이션 인바운드는 SIP 트렁크 구성으로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의 부분은 당연히 이제 좀 아무래도 링크와 부하 분산 방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DAG라든가 아니면은 메일 전송 서비스를 통한 자동 부하 분산, 로드 밸런싱이 되겠죠. 그리고 익스체인지 클라이언트 액세스는 하드웨어 기반의 부하 분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량 산정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죠. 현재 보유하고 계신 고객 인원수, 특히 이제 익스체인지 서버 사용자라든가 쉐어포인트 사용자 수가 곧 이제 링크를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객 수가 되겠고요. 그런 고객 인원수를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특히 이제 또 가상화에 대해서도 많이들 고려를 하세요. 호스터 분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뭐 물리적인 공간, 뭐 전력량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고려하시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에 대한 자료 그리고 유저 모델, 사용자 모델을 통한 용량 계획, 사용자의 패턴이라든가 사용자 유형에 따른 용량 계획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성 사용량하고 트래픽 산정. 일단 이 부분이 사실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링크 서버는 출시 당시부터 그 가상화를 풀리 지원하게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화에 있어서는 어떠한 서버들도 모두 가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를 하실 때 아무래도 커패서티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또 부하 분산 방식도 다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 세 번째 음성 사용량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링크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IM을 주로 사용할 건지 또는 IM만 사용할 건지, 또 오디오 비디오 컨퍼런싱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특히나 그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기능, IP 텔레포니 기능을 얼마나 사용할지를 예측하시고 고려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트래픽 산정이 잘못되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위 그렇게 이제 고려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뭐 물론 이제 온프레미스의 경우입니다만은 링크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 그 최근에 많은 대기업에서도 도입을 하면서 저 퀄리티에 대해서 많이 시행착오를 겪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 그 링크를 처음 도입할 때 그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기능을 직원들이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예측을 처음에 적게 합니다. 많이 사용 안 할 거다라고 보통 보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입을 하고 사용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면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합니다.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생소해서 많이 못 쓸 것 같다. 어느 정도 사용량이 늘어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감안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자들 패턴이 국내에서도 보면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EV가 연결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특히 모니터링 서버를 충분히 10분 활용하셔갖고 모니터링 서버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구체적인
그 고급 모니터링 기능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셔서 그 사용률 모니터링을 해보시면서 계속 그 설정 등이라든가 구성 등을 늘려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처음에 한번 산정하셔갖고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사실은 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시행착오는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상위 개념적 아키텍처, 뭐 하이레벨이죠.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 실제 구성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티어 1이 있고 티어 2가 있습니다. 티어 1 방식으로 구성이 되면은 이제 5만 명 사용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고 티어 2 방식은 5천 사용자. 아무래도 티어 2가 이제 좀 약간 슬림한 라이트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티어 1, 티어 2 구성 그 서버 아키텍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아키텍처를 구성할 당시에 가정 조건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뭐 UM 서비스 동시 사용률이 0.5% 미만일 것, 평균적으로 10명에 1명꼴로만 사용자가 약 이제 실질적으로 전체 사용자 중 약 10%만이 동시 통화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헤비하게 쓰는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동시 사용률이 약 75% 이상이며 PSTN에 접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티어 1, 티어 2 방식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센터 존이 이건 티어 2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5,000명이 최대 5,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구성입니다. 데이터 센터 존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고요. 데이터 센터 존의 모니터링부터 뭐 물론 AD 기반의 중앙에 보이시죠? AD부터 모니터링 그리고 디렉터, 컨퍼런싱 그리고 백엔드는 사실 DB 서버입니다. DB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풀하고 미디에이션 풀 그리고 익스체인지 메일박스까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존이 그 앞단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허브 트랜스포트 그리고 클라이언트 액세스 서버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링크 같은 경우 엣지하고 UM 서버가 구성이 됩니다. 가장 최앞단이죠. 엣지존입니다. 그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엣지존에는 External Facing SMTP, 뭐 DNS, Reverse Proxy, 통신과 관련된 요소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상이 이제 티어 2 방식 제 2계층입니다. 그래서 5,000명, 최대 5,000명이 가능하고요. 티어 1 방식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서버 대수가 늘어나죠. 5만 명 기준의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엣지존에 이제 세션 보더 컨트롤러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상이 이제 티어 1, 티어 2 호스팅 팩 아키텍처를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또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페더레이션입니다. 페더레이션은 아까 제가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목차 설명드리면서 각 테넌트별로 각 기업 내지 그룹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개별 독립적인 테넌트죠, 당연히. 근데 그런 테넌트 간에 페더레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나리오상 또는 타 호스터의 테넌트와 페더레이션이 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실제 저희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페더레이션이 되어 계세요. 그래서 가끔 직원분들, 저희 내부 직원분들도 놀라시고 파트너분들도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딱 갑자기 누가 말을 걸었는데 내부 직원이 아니에요. 딱 보면은 일단은 링크로 페더레이션 맺은 사용자가 그 IM을 걸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아이콘 옆에 그 지구본 모양 같은 게 뜨거든요. 페더레이션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그거 보시게 되면은 그 페더레이션 기능 알고 쓰시게 되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 그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그래서 아까 이제 받는 메시지 처리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페더레이션이 이제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 호스팅용 링크 사용자, 내부죠. 특정 테넌트 안에 속해 있는 사용자, 그리고 페더레이션 사용자는 이제 나와 같은 테넌트에 있지 않은 타 테넌트에 있는 사용자가 되겠죠.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링크 온프레미스 서버의 방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은 더 와닿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엣지 서버는 단지 페더레이션 파트너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하여 최초 담당 역할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다음 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죠. 통상적인 기업 배포,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엣지 서버가 모든 사내 네트워크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다 처리를 해요. 온프레미스 방식에서. 그런데 엣지 서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패스를 하는 입장이 되고요. 오히려 호스팅 배포하는 경우, 이제 호스팅 팩의 경우에는 그 디렉터 서버로 바로 가게 됩니다. 디렉터 서버가 실질적으로 그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디렉터 서버는 호스팅용 링크 사용자 요청을 인증을 하고, 인증 후에 그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프론트 엔드 플로 사용자의 커넥션을 전달을 해줘서 최상의 그 커넥티비티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링크 서버 배포가 여러 데이터 센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디렉터 서버가 반드시 가장 앞단에서 그 연결 요청을 리퀘스트를 받아야 제대로 그 프론트 엔드 풀에 디렉트를 해주게 되죠. 이 부분은 그 구성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겠고요. 데이터 센터가 여러 곳에 물리적으로 걸쳐 계신 경우. 그리고 메신저 및 상태 정보 트래픽 흐름에 대해서 지금 구성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성도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프로토콜과 포트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다 엣지 서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호스팅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이제 디렉터 쪽으로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부의 경우는, 외부의 경우는 이제 엣지 서버를 타고 들어오게 되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부 사용자도 온프레미스의 경우에는 엣지를 타고 들어온다는 의미가 되죠. 엣지를 한번 거치게 되어 있는. 그리고 페더레이션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페더레이션은 호스팅 파트너, 지금 이제 왼쪽 부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구성하시게 될 모양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300여 개의 고객사 또는 타 호스터사 내지 현재 국내에서 또 활발히 또 서비스가 되고 있는 오피스 365의 링크 온라인 하고 페더레이션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페더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메신저가 가능하고 상태 정보 서로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성, 화상 등 이런 부분들이 서로 페더레이션 되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페더레이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부인 경우에, 인터널 테넌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흐름이 구성도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까 이 부분이 이제 외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내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배포 계획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드릴게요. 내부 사용자 프로비전은 없습니다. 이 의미가 딱 보시면 무슨 말이야? 이러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모든 사용자는 호스팅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굳이 온프레미스처럼 내부와 외부 사용자의 그 구분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넌트별 링크 다이얼 계획이 필요 없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다이얼 플랜에 대한 내용인데, 다이얼 플랜에 대한 내용은 그 특징적인 부분이 익스체인지 다이얼 플랜을 갖고 그 테넌트별
문장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다이얼 플랜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테넌트별 링크 다이얼 계획이 필요 없는 테넌트별 익스체인지 다이얼 계획 허용을 위한 프로시저가 제공이 됨.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사실 다이얼 플랜에 대해서는 아까 저쪽 건너편 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김진우 과장님을 좀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은 보이스 전문가를 통해서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사실 이 다이얼 플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링크를 도입하시게 되면서 어떤 하나의 스킬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이얼 플랜 같은 경우는 처음 도입하시게 되면은 이 다이얼 플랜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경험이 필요하시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링크가 출시되면서 온프레미스 버전 같은 경우도 각 파트너분들이 도입을 하실 때 처음에 다이얼 플랜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그 미국 쪽이나 국내 다이얼 플랜이 또 다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형태들이 문화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습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공유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션을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고 처음이죠. 어떻게 보면 호스팅 백에 대한 설명이.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다이얼 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실질적으로 구성하실 때의 스텝 바이 스텝 내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렉터를 사용하여 지리적 이중화 및 부하 분산 기능 제공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나 데이터 센터가 여러 위치에 있을 때 반드시 최앞단에 디렉터 서버가 연결되도록 구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디렉터를 최초 연결 지점으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데이터셋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함.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전화 통신 제공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링크에는 음성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SIP 트렁크 제공자 역할을 하시는 호스터가 계신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하지만은 이 부분을 선정을 하실 때 어차피 이것도 그쪽 프로바이더 쪽에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고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내에겠죠. 대한민국 국내에 DID가 다 모든 곳에서 anywhere 제공이 되느냐를 보시고요. 그리고 링크의 미디에이션 서버하고 익스체인지 UM 서버에 대해서 해당 직접 연결, 다이렉트 이제 커넥티비티하고 인터로퍼러빌리티가 제공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이 인증을 받았느냐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공식 인증이 난 곳은 없습니다. 아직은 사실 인증이 안 났다기보다는 인증을 아직 국내 업체 쪽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인증을 받을 거라 생각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지금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실 건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음성 퀄러티. 일단 엔터프라이즈 보이스 기능은 일단 통화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사용자들이 전화 들었을 때, 전화 들고 딱 했을 때 사실 전화도 안 들죠. EV를 도입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 하나 있는데 마침 그냥 잘 됐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 쪽 글로벌 얼라이언스 플랜트로닉스사에서 최근에 나온 보급형 중에 가장 최신 모델입니다. 이 헤드셋. 사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나 링크 도입하신 고객분들은 데스크폰을 많이 없애신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책상에 있을 때 그냥 노트북이 있고 또 책상을 벗어나서 어디 회의실 같은 데 계실 때도 항상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링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 헤드셋만 있으면 전화 가능하시거든요. 사실 헤드셋이 없어도 요즘 노트북에 마이크까지 다 달려있죠. 웹캠까지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 이제 자리 전화 필요 없다. 이것만 갖고 다니겠다라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품질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기존에 쓰시던 자리 전화 또는 휴대폰보다는 딱 썼을 때 잘 들리고 또렷하게 들리고 또 지연이 없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서 올라가게 되면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앞단에 그 커패서티 플래닝 하실 때 가장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처음에 딱 도입됐을 때 EV 퀄리티가 별로다라는 인식이 딱 심어지면 고객한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고객한테 나중에 그거를 그 이미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특히나 온프레미스 도입하신 기업 고객분들 중에 이제 전산팀 분들이 가장 고민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퀄리티죠. 특히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던 IP 전화를 드러내고 도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고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망이 좀 좋아야죠. 망이 좀 빠르고 대역폭이 좀 괜찮은 사업자를 선정하실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3단계 접근법입니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호스팅 팩에 대한 배포, 구성 및 검증 방안을 다 고려를 하시고요. 두 번째, 기존에 구성하고 계신 익스체인지와의 연동이죠. 연동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링크를 단독으로 구성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스체인지와 연동을 해야만 그 가치가 배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확실히 괜찮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인지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 호스팅 서비스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하지만 사용을 했을 때 메일과 메신저가 통합이 됐다라는 그 경험은 사실 되게 가치가 있고 고객한테는 새로운 부분이고 강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3단계 부분 이제 서비스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하셔야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그 규모에 대한 커패서티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저 발표를 마치고 제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 뭐 한 10분 정도 10분이 아니네요. 제가 시간을 다 썼네요. 거의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또 바쁘신데 오셨다 그래갖고 저희 서명식 과장님이 또 특별히 또 신경 써달라 그래서 제가 또 뒤에 원래 예상이 없던 계획이 없던 기념품도 제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USB 멀티 USB 충전기고요. 시거잭 충전도 가능한 부분 꼭 가실 때 그 잊지 마시고 받아 가시도록 하고요. 질문 없으신가요? 아니면 질문 뭐 따로 있으시면은요. 그 서명식 과장님 통해서 그 메일 주시면은 제가 전달 받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도 더운데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하여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